안녕하세요. 베테랑스학원 강희경입니다. 먼저 해외 각지에서 지금 설명회 시청해주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2022학년도 베테랑스학원 하반기 입시 전략 설명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공지 드린 것처럼 총 국내 입시회 같은 경우에는 4개 파트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1, 2부 같은 경우에는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해서 그리고 변경사항이라든지 큰 틀의 입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3, 4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제를 포커싱해서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1부 시작할게요. 제가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고 하지만 요즘 정보가 너무 넘치면서 오히려 왜곡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간혹씩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어떤 어머님들이 연락이 오시는 거죠. 특례가 내년부터 없어진다면서요? 그럼 제 반응은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소문이 어디에서 출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식들의 영향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치화된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번 설명의 일부를 좀 데이터 누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거의 10년여 이제 해외에 나가서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12특도 그렇고 3특도 그렇고 근간은 국내 입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입시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래도 자제분들이 12특 대상, 3특 대상 혹은 국내 대학을 생각하고 이제 수시 전형을 생각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면서 지금 특정 계층, 그러니까 12특, 3특, 그리고 3특 플러스 수시 내지 수시에 좀 제한을 둬서 특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인원이 보이실 거예요. 2024학년도 기준으로는 34만 명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 수능을 봐서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한다라는 학생들은 극히 희소수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수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 특목고 학생들, 특성화고 학생들 다 합산했을 때는 40만 명 정도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를 근거로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수시죠. 정시를 보실 게 아니니까 수시는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수도권 대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표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수이실 테니까 수도권으로 갔을 때 어떨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인원이 또 줄어드는 걸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중에서 주로 목표하시는 대학들은 여기 보이시는 대학들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몇 명인가 여기 보이실 거예요. 17,000명 구조가 보이실 거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해외고 졸업 학생들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되는 전형들 것들을 추리면 또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또 반절이 들어서 9,000명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해외고 학생들 출신 학생들의 수시 또 등록 인원을 이제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 저는 이 자료가 정말 절망을 드리고 싶은 자료가 아닌 거예요. 3특, 12특이 그만큼 조금 더 선택권, 우선권을 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데이터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부터 대학교 공시자료에 대학 알림이라고 있어요. 대교협에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대학별로 출신 고교별 신입생 등록 현황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주요 대학들 한 번쯤은 다 목표하시고 생각하시는 대학들이 보이실 것이고 여기 이 커서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등록한 인원들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 보이실 텐데 여기 9명, 1명, 여긴 연세대 국제형이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특수한 대학들 제외하고는 13명, 6명, 5명, 1명,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거는 우리나라 학생들도 지원을 하기,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을 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선전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올해 3월 입학한 학생들의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좀 되게 극도로 적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일부 대학들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이 있다 보니까 예견된 상황이긴 한데요. 다른 대학들 역시나 성균관대 1000명 모집 중에 10명 입학을 한 거죠. 합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입학을 했다라는 건데 그만큼 좀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시간을 거슬러서 한 8, 9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서강대 알바트로스 전형이라든지 고려대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연대는 물론 국제형 이전에 또 이제 해외고 입학형이 또 있었었죠. 그리고 어디죠? 한양대 글로벌 인재라든지 경희대 글로벌 인재라든지 사실상 해외고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고 내신이 좀 좋으면 들어갈 만한 전형들이 꽤 많았다라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가 갈수록 하나하나 축소가 되어 가면서 이제는 사실 해외고 학생들에 대해 어드밴티지가 있는 학교들은 여기 오렌지색 음영 정도 학교들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도 보이시겠지만 거의 폐지 수순,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수능 최저 학력 반영을 했다가 또 없애게 되면서 지금 이 15명 정도의 인원이 정확한 인원이 그대로 등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올해처럼 0명이지는 않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무래도 3특 지원 대상이 된다면, 자격이 된다면 사실 수시보다는 3특의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3특 12특은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12특 어머님들은 우리 학교에 같은 반에 반절이 12특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을 보게 되면 정말 많아 보여요.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등록 인원은 몇일 것인가. 바꿔 얘기하자면 실제로 등록하는 인원이 경쟁하는 규모의 실차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 자료도 하나하나 다 뒤졌었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UA 어플라이라든지 진학사 이런 원서 접수 사이트에 대학별 현황을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화면 자체가 조금 이렇게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엑셀로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작년도의 공시자료 기준, 2021학년도 그리고 2022학년도 공시자료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지원 인원들도 정리를 해봤죠. 그랬을 때 한번 쭉 내려가면서 한번 인원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진학사 UA 어플라이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제가 열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말씀드려야 될 점은 3특 같은 경우에 카운팅을 해보니까 정원이 3093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대학들이만 이제 3특을 모집하는 건 아니다. 12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교협의 공시 자료를 보게 되면 3특 기준으로 했을 때 4,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긴 73개의 대학으로 카운팅이 됐지만은 128개교 정도가 3특으로 모집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55개 정도 학교, 대학들은 어떤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등록 인원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7,124 올해 기준 12특 학생들 지원자입니다. 그리고 1,344명 올해 기준 3특 지원자입니다. 작년 기준 6,660명 12특 지원자입니다. 그리고 9,768명 3특 지원자예요. 그러면은 요 부분들을 열거를 보셨고, 그럼 요거를 2022학년도 기준 지원을 한 학생들과 실제로 그 학생들 중에 등록한 학생들을 대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은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죠. 오렌지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특 인원들은 6,662명 지원을 했고요. 실제 등록한 학생들은 1,149명. 한 학생이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모두 다 무탈하게 잘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중에서는 해외대학교 합격을 해서 해외대학교로 이제 이동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특 같은 경우에 9,768명, 거기에다가 1,452명 등록. 곱하기 6을 해도 성립이 안 된 숫자가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나 12특에 비해서 3특은 아무래도 입결이 좋을 순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대학을 합격해 두고 7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최초 합이 나왔는데 그때쯤 되면은 해외대학을 입학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대학을 배제한 친구들도 있다라고 해석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수시 전형의 일부에 또 지원해서 합격한 친구들 그쪽으로 등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2022학년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2021학년도에도 보시게 되면 등록 인원은 3특 1119명, 12특 죄송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12특 1119명, 3특 1402명. 물론 여기에는 12특 같은 경우 후기 전형 인원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후기 전형들 학생까지 등록을 다 생각을 하게 된다면 12특 인원이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축소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지원자 등록 인원 한번 체크해 볼게요. 12특 같은 경우 혹시 보이실까요? 1055명. 근데 총 제가 추정하는 인원이 1149명. 거의 대부분이 서울권 대학에 입학을 한다. 정말 축복받은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3특 같은 경우에도 물론 12특과 비교하면은 좀 비례적으로 작아 보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고 나온 학생들이 보면은 정말 배가 아플 얘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퍼센테이지로 서울권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3특은 더 이상 특례이기 때문에 특별 전형인데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면면을 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3특은 여전히 특별 전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하나 또 축소를 해볼게요. 12특이긴 한데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12특인데 서울대는 몰라도 연고대에 못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균관대 한양대도 많이들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성균관대 한양대도 너무나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로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 이 5개 대학들 같은 경우에 그럼 12특의 등록 인원이 얼마냐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90% 중에 거의 한 24% 정도 제외하고는 이 5개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정말로 최대 혜택을 받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보시는 것처럼 인원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서 예전처럼 그냥 무난하게 이 대학들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PPT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제가 12특 빅데이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부분은 제외 동포들이 아직 많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모든 학생들의 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긴 하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아시아에 있는 이제 대형 공장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면서 주재원들 인구수가 또 줄어들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여파를 미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특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7년 전인데 2017년에 3,800명 정도 선에서 2023학년도에는 6,400명 정도로 70% 정도가 지원 인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들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건 이제 등록 현황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 한양대, 연고대하고는 조금 갭이 좀 벌어진 학교긴 했었는데 어쨌든 등록 인원을 봤을 때는 예전처럼 기피 현상이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좋은 대학이지만 숙명여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의 지원자는 있겠지만 등록한 인원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등록 현황 추이를 보시게 될 텐데요. 우선 지원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에 거의 10%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등록 인원이 그러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너무 부담을 가지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까라고 한다면 사실 그만큼 같이 많이 선발이 됐었고 이 등록 인원이 합격 인원을 다 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고 합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겠지만 지원자 인원은 계속 늘어났는데 실제로 등록 인원은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IB도 그렇고 상향 평준화가 된다라는 건 부정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 놓고 있는 친구들 간혹 볼 수 있는데 조금은 긴장해야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3특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특은 정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12특만큼 뭔가 변수가 많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부분 역시 지원자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밑에 보시겠지만은,
이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1년 1년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모두 다 해외고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입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형을 치르면 좋겠지만은, 여러 사정으로, 사실상 중도 귀국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되게 시름이 깊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지필만 올인할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주요 서류 전형 대학들의, 지금 중도 귀국 학생들, 의 이제 등록률은 어떻게 되냐 봤을 때, 연대를 제외하고는 다행인 점은 3분의 1 정도를 통계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죠. 다만 이 학생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말 그대로 이력을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한국 성적이 반영이 안 됐을 때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는 우리나라 일반고에 재학을 하면서, 아니 국제학교에 재학을 하면서 응시했던 SAT 시험을 인정을 안 해준다라던가, 한 학기 성적이랄지라도 기말고사까지 보지 않은 성적을 제출하라고 하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중도 귀국을 해서 연세대학교 들어가기라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게 3년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나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중도 귀국을 해서 서류 전형 3특에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연세대는 조금은 차선책으로, 차후로 조금 밀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고려대도 지필이 사라졌고 수학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국민대, 이하여대 등등, 제가 봤을 때는 1년 반에 한 개 대학씩은 서류 전형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 남은 학교들, 지필 학교들이 서류 전형으로 무조건 바뀌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예전보다 지필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의 한계가 명확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엑셀 파일로 쭉 정리해둔 파일 중에 보게 되면은 세종대 지필이 원래 되게 많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필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친구들은 경희대, 건국대, 그리고 동국대 등 지필 중에서 상위 대학을 지원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급작스럽게 지원할 만한 대학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울 주요 학교들, 물론 이 중에는 삼육대, 한성대, 여러 가지 한 두 개 더 있어요. 여러 가지 대학이 있겠지만은, 지금 주요 학교들만을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서류 전형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교 내신 관리에 되게 치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11학년 들어서 지필을 생각해야 되는지 다가가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11학년 1학기는 성적이 오름 추세라고 한다면 11학년 1학기까지는 그 부분을 좀 반영해가지고 서류 전형을 좀 준비하시길 좀 권장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12특, 3특, 12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3특은 아직까지는 특별 전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보다 상향 평준화된 부분에서 시름이 되게 깊어지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이 타지에서 고생하시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특 플러스시라면 현재까지는 3특이 아직까지는 답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곧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